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썰TV에 사연 제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파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비 시댁으로부터 파혼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쌍방으로 파혼을 선언하게 되었죠. 그들은 저를 오해하고 파혼을 요구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파혼당한 건 어이없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은 시원한 복수로 마무리되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2년 동안의 연애 기간을 갖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넘기 힘든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예비 시모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엄마가 저거 꼴 보기 싫으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했지?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그래도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선물까지 바리바리 챙겨온 사람한테 말이 좀 심하잖아. 그러지 말고 좀 앉아봐. 앉아서 우리 이야기 좀 들어줘. 듣기는 뭘 들어? 들으라 마나야. 난 이 결혼 죽어도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얼른 저 물건 가지고 내 집에서 썩 나가라고. 엄마! 결혼 전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꼴 보기 싫은 물건 취급하며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런 시모를 말리기 급급했어요. 내가 부탁했잖아. 많이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이런 식으로 홀대하면 안 되지. 누가 데려오라든? 난 분명히 말했다. 너한테 데려오지 말라고. 반기고 싶지 않은 물건을 데려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넌 저런 게 뭐 좋다고 결혼하겠다 난리니?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어? 내 여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건데? 굳이 그걸 말해야 알아듣니? 네 자식이 저런 거랑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겠어? 난 싫다. 죽어도 허락 못해. 내가 널 어떻게 낳고 길렀는데 기껏 고생해서 낳아줬더니 뭐? 겨우 저런 애를 두고 사랑하는 여자? 에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등신도 저런 등신이 없지. 어느 정도 수준 맞는 여자를 데려와야 허락이고 뭐고 할 거 아니야. 나더러 저런 며느리를 보라고? 꿈 깨라. 난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동네 창피해서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 둘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딱 알겠더군요. 예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사하러 오기 전에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시모는 그런 제 배경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부모가 없는 고아거든요. 엄마가 오해하는 거야. 제발 좀 색안경 좀 끼고 보지 마.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정신 차려 이거사. 아주 단단히 홀렸구먼. 대체 저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떠는 거야?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네. 아가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수밖에.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아가씨,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알 거야. 나 아가씨 며느리감으로 아주 탐탁치 않거든? 그래서 아들 보고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 이 결혼 죽었다 깨어나도 허락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놈이 아가씨한테 단단히 미쳐서 결국 집에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 혼자 되돌아 나가. 이런 거 파리바리 사와도 거들떠 볼 생각 없으니까 나가란 말이야. 네, 어머니. 상황을 보니까 제가 탐탁지 않으신가 봐요. 혹시 고아여서 그런가요? 제 배경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갈 때 가더라도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그걸 뭘 물어봐. 척하면 척이지. 아가씨라면 아가씨 같은 배경의 며느리 마음에 들겠어? 내가 진짜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와. 고졸인 것도 모자라서 뭐?
고아?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아가씨같이 근본 없는 거랑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 창피해서 말도 못해. 아들이 어떤 아가씨 만나고 다니냐고 이것저것해서 물어보는데 도저히 남사스러워서 말을 못한다고. 결국 그거였네요. 제 배경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였어요? 내가 왜 고졸인 고아 며느리를 봐야 하냐고. 나 아가씨 같은 며느리 어쩌고 고생해서 아들 키운 거 아니야.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아득바득거리며 살았다고.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내 새끼 어디서 무시 안 받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데 고작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게 천의 고아의 고졸 쥐순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해?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도 내 새끼는 4년제 출신이야. 아가씨가 내 아들이랑 어울리기나 하냐고. 아가씨 보육원 출신이라며? 어릴 때 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잖아. 근본도 모르는 시인데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고아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가방끈까지 짧고 말이야. 부모 없이 가난하게 살았어도 공부는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사람은 배운 만큼 행동하는 거야. 그런데 고지 출신이면 말 다 했지 뭐. 어디 공장 같은 데 한번 가봐. 고졸이랑 대졸이랑 월급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다들 왜 차별하겠어? 그만큼 못 배웠으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아가씨가 뭔데 내 새끼 기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겠지? 본인 때문에 내 새끼 인생 망칠 수 있다는 거. 글쎄 내가 괜찮다니까. 엄마는 그런 게 중요할지 몰라도 난 아무런 상관없어. 내가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왜 안 중요해 이놈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내 속으로 나왔지만 너도 대단하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겨우 저런 거랑 결혼한다고 난리야. 사랑이 뭐 밥 먹여주니? 그딴 감정 오래 가봐야 5년이야. 시간 지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한다고. 나중에 내가 왜 저런 거랑 결혼해서 고생했나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이게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도 엄마가 너보다 더 산 경험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뭐 있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얘랑 결혼하면 진짜 후회해. 나중에 얼마나 고생하려고 이러니? 그럴 일 없어. 고졸이고 고아라고 사람 무시하지 마. 내 여자친구 엄마한테 이런 취급받을 이유 없어. 고아가 뭐 어때서? 그게 여자친구 잘못이야? 아니잖아. 애초에 낳고 버린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걸 왜 여자친구한테 돌리는데? 부모 없이 커서 얼마나 서럽겠어? 부모 없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자랐을지 훤히 보인다는 거야. 성인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쭉 자랐는데 잘 자랐겠니? 손버릇도 안 좋은 건 기본이고 삐딱선 타서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기도 했겠지. 나쁜 짓 하며 컸을 게 뻔한데 남사스럽게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보냐고. 오해야. 엄마 편견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 내 여자친구 진짜 잘 컸어.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한 모범생이었다고. 거기다 공부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오죽하면 담임교사가 대학 포기하기 아깝다고 할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엄마도 알잖아.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 되면 나가야 하는데 여자친구 혼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 대학 가는 게 얼마나 큰 사치였겠냐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 포기하고 바로 일 시작한 거야. 그런 사람한테 장하다 기특하다 그 말은 못 해줄 망정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지가 지어내서 한 소리면 어떻게 하려고. 아주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만. 엄마, 제발 그 편견 좀 버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다 나쁘게 살지 않아. 내 여자친구처럼 성실하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여자친구 일 시작한 공장에서 돈 마련해서 자켓 사업까지 시작한 사람이야. 나보다 돈도 더 잘 벌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기특하지도 않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봤어?
그게 진짜 네 여자친구가 하는 사업이 맞기나 하고 너 꼬시려고 작정해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넌 근본 없는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니? 이 한심한 놈아? 아유 됐어. 여자에 미쳐서 사리분별도 못할 거면 너도 나가. 그래도 내가 네 엄마니까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괜히 사람 나쁘게 보고 말하는 줄 아냐고. 사람 말 안 듣고 계속 고집 부릴 거면 네 마음대로 해. 예비 시모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설득해도 꿈쩍도 안 했어요. 급기야는 남자친구 역시 꼴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인사하러 간 첫날 예비 시모에게 잔뜩 무시당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쫓겨났어요. 예비 시댁을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님이 나 반대하신다는 거 사실대로 말해줬어야지.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인사시키러 데려올 수 있어? 미안해. 차마 말하기가 좀 그랬어.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데 계속 반대할까 싶었거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가 계속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실 거로 생각했어. 그리고 막상 자기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가 자랑스럽고 대견해. 힘든 환경에서 꿋꿋하게 이겨내고 잘 살고 있잖아. 엄마가 옛날 분이고 편견이 좀 있으셔서 그래.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미안해, 자기야. 많이 속상했지?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아빠 없이 홀로 날 키우셨어.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다 자식 사랑이 더 과하셔. 홀로 보란 듯이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신 거니까 우리 엄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말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머니께서 날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더 말하기 힘들었어. 자기가 다 알게 되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거니까. 나 자기 정말 사랑해. 엄마 때문에 결혼 포기할 수 없어. 그럼 어쩌려고?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자기야, 그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가 반대한다고 나랑 헤어지기라도 할 거냐고. 모르겠어. 나도 자기랑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커. 내 마음만 생각하면 어머님 반대고 뭐고 다 무시하고 싶어.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랑 결혼하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쉬워? 남도 아니고 자기 엄마인데 어떻게 그래? 우리만 좋다고 어머님 무시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우리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반대하시면 분명 힘들 거야. 어머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더라도 힘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뭐 어쩌자고. 지금 결혼 없자는 거야? 평생 결혼하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하자고? 그냥 잠시 생각 좀 해보자. 지금은 뭐라고 딱 말하기 힘들어. 어머님이 반대한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줄래? 자기도 같이 생각해봐.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이야. 도저히 이렇다 저렇다 할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 말대로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생각해봤자 뭐 좋은 수 있겠어? 그냥 내가 결단 내릴게. 자기는 그냥 나만 믿고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결판을 지을 테니까. 결판이라니? 뭐 어떻게 하려고?
자기 설마 어머님하고 연이라도 끊을 생각이야? 그럼 별 수 있어? 어떻게든 설득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엄마를 안 보고 살 수밖에.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뿐인데 나더러 어쩌라고. 나 자기 없이 못 살아.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면 나중에 엄마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실 거야. 결혼하는데 뭐 어쩌겠어. 하나뿐인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야. 잘 살기만을 바라시겠지. 자기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일 저지르고 보자는 소리잖아. 그럼 무책임한 소리 할 거면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냥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해결할게. 자기는 그냥 마음 변치 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으면 돼. 알았지? 그 말을 끝으로 우린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생각하는 내내 홀로 많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설득하다 안 돼서 포기한 거 아닐까? 어머님 말에 넘어간 남자친구가 날 버린 게 아닐까? 내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심적으로 불안하고 심란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봐 애써 피하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야, 나 많이 기다렸지?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일주일이 흐른 뒤 남자친구는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자친구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요.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상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님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된 거지? 음, 아무리 설득해도 계속 반대하시네. 괜찮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 어머님이 허락했으면 진작 연락했겠지. 설득한다고 고생 많았어. 상한 얼굴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좋은 소식 들고 오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예정대로 결혼하자. 자기야, 나 엄마랑 이야기 끝내고 오는 길이야.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면 그냥 연 끊고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마음대로 하시라더라.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고아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부모 없이 사는 게 매 순간 고달프고 서러웠어. 그 심정을 내가 잘 아는데 자기한테 나와 같은 고통 안겨줄 수 없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게 할 수 있냐고. 괜찮아. 우리 엄마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말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 아들 보고 싶다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자기 말처럼 엄마한테 못할 짓이지. 자식으로서 제대로 불효 저지르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랑 헤어지는 건 절대 안 돼. 도저히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자기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비록 엄마한테 축복받지 못하고 하는 결혼이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받아주실 거라 믿어. 우리 서로를 놓지 말자. 사랑해, 자기야. 남자친구는 저를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자친구를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시모의 반대에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부모와 영 끊고 지내게 하는 게 옳은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들 각오하고 결혼을 진행하고자 했어요. 그만큼 서로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집에서 나와 제가 사는 자취방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결혼 준비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가고 저 혼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여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라고! 누구세요? 누군가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체 누가 일어나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 얼굴이 딱 보였어요. 예비시모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쪽으로 들어와 두리번거리다 이내 제 뺨을 한 대 치고 말았어요. 기어이 둘이 결혼하겠다 이거야?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이렇게 같이 동거하다가 결혼하면 내가 허락해 줄 줄 알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거야? 언젠가는 마지못해서 널 받아줄 거로 생각한 모양인데 웃기지 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같은 며느리 절대 허락 못해. 네 인생만 망하면 됐지. 뭐하러 귀한 내 자식까지 망하게 하려고 들어? 너 좋은 말 할 때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라.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 좀 허락해 주세요. 저희 두 사람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잘 살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맞살지 않았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제가 사업하는 가게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실 거예요. 그딴 말 집어치워. 내 아들도 모자라서 나까지 홀리려고? 내가 그리 만만하니? 네 수법에 쉽게 걸려들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이년아.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얼마나 빼먹으려고. 내가 네 속셈 모를 것 같아? 반반한 얼굴로 내 아들 꼬시는 건 쉬웠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네 농간에 넘어갈 사람 아니라고 내가. 좋게 말할 때 헤어져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감히 내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이 꽃뱀 같은 년아. 예비시모는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로 제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예비시모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등바등 안간힘을 썼죠. 그때였어요.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온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목격했고 황급히 저를 떼어놓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당장 짐 챙겨. 엄마랑 집에 가자. 싫어. 이미 이야기 다 끝났잖아.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반대하면 영 끊고 지내겠다고 말했어. 엄마도 그러라며. 그렇다고 이놈아. 엄마랑 정말 영 끊고 지내려고 했어? 내가 널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겨우 저딴 계집애 하나 때문에 엄마 하나를 버리겠다고? 아이고 여보, 내가 이런 걸 보려고 혼자 고생하면서 키웠나 봐요. 어떻게 여자한테 미쳐서 제 어미를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가 이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 그냥 허락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깟 배경이 뭐라고? 안 돼! 절대로 허락 못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저거를 결혼을 시킬 수가 있니? 그렇게는 못한다. 나오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이 사람 그만 좀 괴롭히세요. 안 그래도 본인 배경 때문에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실 필요 없잖아요.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그런 예비 시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집에 들어와서 저를 살펴봤어요. 어머니는 집으로 돌려보냈어. 그나저나 자기 괜찮아? 어디 다친 곳 없어? 난 괜찮아. 미안해.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자기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니까. 자식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떼어놓고 싶었겠지. 정말 미안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니야, 난 괜찮아. 다 각오한 일이야. 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이런 일 일어날 만하지.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다시는 예비 시모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며 약속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전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미안해하기만 했고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각오했어도 머리끄덩이 잡히고 욕까지 얻어먹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앞에서는 아닌 척 태연하게 굴었지만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더욱더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오픈했고 나름대로 잘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매출도 꾸준히 올라서 적지 않은 나이에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게에 앉아 예약 손님의 일정을 확인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남자친구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언제 왔어? 남자친구는 제 물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뭔가 골똘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서서히 뒤돌아 저를 쳐다보며 손에 든 통장을 건넸습니다. 고작 200만 원? 네 통장에 있는 돈이 고작 200만 원 뿐이야? 남자친구의 표정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고작 200만 원 뿐이냐고 묻는 그 표정이 무시와 멸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왜 그래? 그 통장은 어떻게 찾은 거야? 밑에 넣어둔 건데. 사실대로 말해봐. 아니지. 다른 통장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디서 그 통장? 나 좀 보여줘.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말도 없이 찾아와서 막 뒤지더니 통장은 왜? 글쎄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렇지.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부부 될 건데 숨길 게 뭐 있어? 서로 재산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 집도 사야 하고 들어갈 돈 많으니까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진짜 돈 모아놓은 통장 어딨냐니까? 통장 없어. 그게 다야. 뭐? 말도 안 돼. 자기 돈 잘 벌잖아. 어떻게 200만 원밖에 없어? 그건 엄마 말이 맞았어.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너랑 진작 끝냈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아무리 출신 천하고 고졸이라고 무시해도 나보다 돈 잘 버니까 괜찮을 거로 생각했지. 예약 손님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림잡아 계산해도 돈이 꽤 되더라. 내가 받는 월급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잘 버니까 네 덕 보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고작 통장에 200만 원 있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한 거야, 나? 이야, 혹시 몰라서 엄마 말 듣길 잘했네. 엄마가 뭔가 이상하니까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 진짜 돈 잘 버는지 장 보고 뭐고 다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 몰래 집 다 뒤졌거든? 통장이고 뭐고 뭐 하나도 나오는 게 없더라. 돈도 그렇게 잘 번다면서 좁은 집에서 자취하는 것도 이상하고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네 가게는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 뒤져봤는데 겨우 200만 원도 통장이 하나밖에 없네? 이 가게, 네 가게가 맞기는 해? 너 나 속였지? 돈 잘 번다는 거 다 개소리 맞지? 나 속이고 결혼해서 등쳐먹으려 한 거 아니냐고!
부모도 없는 년 불쌍해서 만나줬더니 감히 날 이용하려고 들어? 바른 대로 말해. 너 나한테 뭔 짓 하려고 했어? 결혼하자고 꼬셔서 내 돈 빼돌린 다음에 도망가려고 했냐? 이 꽃뱀 같은 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뭔 짓을 했다고 꽃뱀이래.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 날 이용한 건 너잖아. 내가 돈 잘 버는 줄 알고 나한테 기대서 편히 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 반대해서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니었냐고. 속이고 기만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동안 그런 생각으로 날 만났니? 부모도 없는 불쌍한 년이라 생각하면서 내 돈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 그럼 안 돼? 보니까 손님도 많고 가게 잘 되는 것 같길래 만난 거지. 돈 아니었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내가 미쳤냐? 고아 출신의 고졸인 너랑 결혼하게? 그런데 이게 뭐야? 시간 낭비만 하고 너한테 속았잖아. 스케줄표에 예약 손님만 가득 있으면 뭐 하는데 돈이 없는 걸. 집에 흔한 명품 가방도 없고 네가 사치 부린 꼴을 본 적이 없어. 집도 좁아 터진 곳에 살고 말이야. 그래서 버는 족족 통장에 다 집어넣는 줄 알았지.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한다고 했는데 겨우 200만 원밖에 없네. 이러니 내가 열이 안 받아? 엄마까지 버리면서 택한 결과가 이거냐고. 고작 200만 원밖에 없는 년이랑 결혼하려고 이 난리를 떤 거냐고. 젊은 나이에 사장되고 손님 많으니까 돈 좀 있는 줄 알았지.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미쳤지. 진작 확인해봤어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봐. 이 가게 네 거 아니지? 가게 주인 따로 있고 넌 그냥 월급 받는 알바생이지. 맞지? 사실대로 말하면 믿어줄 마음은 있고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확인해 본 거잖아. 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야. 고아 출신에 배운 거 없는 고졸이라 생각하며 편견 같은 네 엄마를 보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남들 시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얼마든지 날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싶었어. 어머님이 아무리 날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믿어주면 괜찮다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었네. 너 역시 날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어. 그것도 모자라 날 이용하려고 했고. 이용하게 누가 이용해? 애초에 날 속인 건 너잖아. 너 때문에 시간만 버리고 이게 뭐냐고. 아우 짜증나. 야, 너 내가 진짜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성질 같으면 확 다 엎어버렸다고. 꽃뱀인 걸 알게 된 이상 결혼은 무슨 결혼. 다 끝이야. 너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남자친구는 가게 물건을 다 엎으며 난동을 피웠고 분에 안 풀린다는 듯 씩씩거리다 나가버렸습니다.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한동안 정신도 못 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너무 큰 충격 탓에 제정신으로 일할 수 없어서 예약을 취소하고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된 집안꼴을 보니 너무 속상하고 소름 끼쳐서 눈물이 막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했습니다. 출신이 천하고 고졸이라며 무시한 예비 시어머니, 돈 보고 날 이용하려고 했던 남자친구,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무시한 그들에게 보란 듯이 잘 컸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꽃뱀 취급하는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파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내 아들이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요. 제가 이렇게는 너무 분해서 못 끝내겠거든요. 뭐라고? 네가 아주 미쳤구나. 쥐뿔도 없는 게 내 아들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 보겠다 이거야? 아줌마하고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아드님하고 결판 지으러 온 거니까 비키세요. 저는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남자친구의 엄마를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누워 한가롭게 TV 보는 남자친구 앞에 섰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놀라서 일어났어요. 너 뭐냐? 네가 우리 집에 왜 와? 내가 경고했지?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너무 좋게 끝내주니까 이렇게 설쳐도 되나 싶어?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 시간 낭비한 거 생각하면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제발로 잘도 찾아왔네. 이게 감히 어딜 밀치고 들어가? 이 꽃뱀년 다 탄로는 마당에 뭐 어쩌려고? 우리 아들 마음 돌려보려고 수수려 왔냐? 그래봤자 소용없어 이년아. 저번에 못 뽑은 머리 마저 뽑아줘야겠네. 꼴랑 200만 원밖에 없는 고아 출신 주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오늘 죽었어 이년아. 남자친구 엄마는 그때처럼 다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순순히 당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달려오는 아줌마의 손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밀쳐버렸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아줌마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아이고 어랴. 저 전현이? 야,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우리 엄마를 밀치고 난리야. 너 진짜 죽어볼래? 아니, 나 너한테 죽을 이유 없어. 고아 출신의 고졸이면 무시당하여도 마땅한 거니? 천만에 무시당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나보다 학벌 좋고 4년제 나오면 뭐하니? 하는 짓이 이렇게나 저급한데. 너만 시간 버렸어? 진짜 열받아서 죽을 것 같은 건 나야. 그러니까 억울한 척하지 말라고. 애초에 돈 보고 결혼 결심한 건 너잖아. 내가 너보다 잘 벌고 돈 많은 줄 알고 천륜까지 끊는다 난리치면서 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 그럼 뭐해? 가진 거 하나 없는 거지인데.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팔자 고치면 안 되냐? 난 돈 많은 네 덕 봐서 좋고 넌 내 덕에 가정 만들어서 좋잖아. 고아의 고졸인 널 누가 만나준다고? 너 아니면 만날 남자 하나 없을까 봐. 걱정 고마운데 적어도 너처럼 쓰레기는 안 만나니까 걱정 넣어도. 그리고 고아의 고졸인 게 뭐 어때서? 나 그래도 잘만 살았어.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면서 악착같이 살아남았다고. 그런 날 네가 무시할 자격 없어. 돈 때문에 부끄러운 짓 하면 산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백날 떠들어도 들은 채도 안 하겠지? 그래서 직접 보여주러 왔어.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보여주려고. 저는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내서 남자친구 눈앞에 턱 보여줬습니다. 뭐야 이거? 잘 봐. 네가 그토록 원하던 거잖아? 대체 남자친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고요? 바로 제 재산이요. 처음 공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서 버는 족족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게를 차린 후부터는 한 달에 쓸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주식을 샀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제가 가게를 잘 운영해서 손님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 진짜 전공은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고 사야 하는 거거든요. 오래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빛을 발휘하는 법이죠. 남자친구는 핸드폰 속 크게 불려있는 제 주식을 보고 나서 놀라서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다 뭐야? 이거 주식이잖아. 너 주식하냐? 그래. 보니까 깜짝 놀랄만 하지? 상상도 못할 금액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버는 족족 다 주식에 넣어버려서 몰랐겠지. 네 말대로 좁은 방에 살면서 흔한 명품 하나 없는 이유가 다 이거야. 난 허영심에 배불러서 사치 부리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거든. 하고 싶은 대로 넓은 집에서 살고 사고 싶은 명품 다 사면 내 미래를 누가 보장해주니? 그깟 집이랑 명품 쪼가리들이 날 책임져줘? 아니야. 현명하게 살아야지. 난 너랑 결혼할 때 그동안 내가 불린 주식으로 집 마련하려고 했어. 엄마를 버리고 날 선택한 너한테 좋은 아내가 되어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넌 일부분의 모습만 보고 날 판단했잖아? 통장에 고작 200만 원밖에 없는 거지 취급하면서 말이야. 내가 설마 200만 원밖에 없었겠니? 한 달 생활비 쓰려고 따로 빼놓은 돈인 줄도 모르고
거지에 꽃뱀에 사람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지. 사람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랬냐니? 진작 말했어야지. 그걸 왜 이제 말해? 다 오해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내가 안 들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붙잡고 말했어야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원래는 말하려고 했어. 네가 꼴랑 200만 원밖에 없냐고 몰아붙일 때 말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 날 호구로 보고 결혼하려는 남자한테 해명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말 안 했어.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후회하는 꼴 보려고. 기분이 어때? 거지인 줄 알고 버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자라서 놀랐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말 잘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머리 굴리는 표정을 말이죠. 용 쓰지 마. 네가 암만 울고불고 난리쳐도 다시 받아줄 마음 추워도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잖아. 열심히 산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받는 게. 그래서 내 입으로 직접 너 뻥 차버리려고 온 거야. 파혼? 해도 내가 해. 진짜 꽃뱀이 누군데. 네가 나한테 파혼하자는 소리를 짓거리니? 잘 들어. 파혼은 내가 하는 거야. 너 같은 거지랑 결혼할 마음 조금도 없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똑똑히 알았지? 앞으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 네가 누굴 평가할 주제는 안 되잖아? 부모 있고 4년제 대학 나오면 뭐하니? 나보다 돈도 없는 거지 주제. 그럼 아줌마, 이런 아들 옆에 끼고 천년만년 같이 사세요. 괜히 장가 보낸다고 설치면서 귀한 집 딸 고생시키지 말고요. 이런 놈은 그냥 아줌마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는 게 사회에 이바지 않은 일이니까. 제 재산을 확인한 후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당당히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두 모자가 돌아가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한동안 귀찮아서 혼났네요. 하도 가게에 찾아와서 급기야 영업방해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아니, 모든 걸 다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